안녕하세요. 팍시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선요, 아마 9시 개장 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팍시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선요,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과 이슈,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자료를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꺼내신 후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하나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에 필요한 자료와 또 실시간 시황 분석 그리고 유망한 종목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은 녹화 방송이고요. 현재 시간은 7월 27일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한 줄기 빗줄기가 돼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녹화일 기준 어제자 시장이 코스피는 1%가 넘는 하락세가 보여줬고 또 코스닥은 장중 5% 넘게 또 떨어졌어요. 네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마음가짐 힘들어요. 좀 네. 코멘트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마음가짐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2차 전지가 다 밀렸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추격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추격 안 했던 분들은 오늘 마음이 편하죠. 기분이 편하시겠죠? 좋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2차 전지가 대폭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제 이거 폭락할 거라고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네. 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네. 그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 그 말씀 바꾸셨어요? 어제 배터리 아저씨가 김땡땡 TV 나오셔가지고 과열됐다. 아, 너무 이차전지 과열이 올랐다. 과열됐다. 갑자기 그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또 떨어지죠? 오늘 대폭 나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폭 나갈 거라고 제가 막 계속 얘기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네. 제가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격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잘된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인간 그 휴먼 인덱스라는 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인간 지표? 인간 지표요? 네, 제가 어제 밥 먹는데 네. 어제 밥 먹는데 네. 딱 12시 45분이었어요. 네.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아, 어제자 그랬죠. 네, 1시에 무너졌거든요. 봤습니다. 낮 1시에. 시장을 봤어요. 네,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네.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 어제 그 골프 클럽 좀 몇 개 사느라고 몇 개 교체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의도가 아니에요. 네네. 그 모르는 분들이 직장인들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오늘 에코프로를 샀다. 달리는 말이 올라탔네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어제 에코프로 샀다. 자기 이걸로 쏠쏠하게 포스코홀딩스도 좀 수익을 냈다. 오, 수익을 또 내셨네요. 그런 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네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한 분이 제가 수익 많이 냈는데 우리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주식 쉬워요. 금방 수익 많이 납니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자신감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네. 전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휴먼 인덱스 폭락이다. 이제 곧 폭락이다. 너나 나나 달려드니까 이제 네. 폭락장에 이제 들어간다. 폭락이 하시는구나.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딱 15분 뒤에 폭락하더라고요. 그쵸. 어제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밀렸어요. 제가 그분들 15분 뒤에 다시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새 식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계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좀 안타깝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마. 그 그쵸. 어제 폭락 기준으로 하면 오늘 무려 네. 오늘 무려 파란불이 아십니까? 바뀌어있네요. 어제 오늘 무려 몇 프로 폭등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어제 고점 대비해서 네.
3분의 1 토막 났어요 오늘.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100만 원 깨졌습니다 오늘. 100만 원 깨졌습니다. 깨졌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우리 강남 아주머니들이 돈을 그냥 막 밀어넣고 있어요. 어디서 물 길러 와가지고 오. 물 길러 온다는 게 뭔 말인지 근데 아세요? 돈을 빌려 와서라도 지금 막 때려 붓고 있어요. 그쵸. 네, 우리 강남 아주머니들 힘내십시오. 제가 뭐 힘내세요. 딱히 뭐 이렇게 수익 잘 나가는 얘기는 못 했고, 그쵸. 예, 저 휴먼 인덱스 이 강남 아주머니 뒤늦게 뛰어드는 거 보면 이것도 휴먼 인덱스거든요.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늘자 또 특징주를 살펴보니까 네. 또 뭐 우신 시스템, LS 네. 네트워크스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2차 전지의 그 주가가 변동성이 네. 정말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얘네들은 LS 네트워크스를 한번 볼게요. 네, 시가총액 한번 보시면 돼요. LS 그룹의 네. 네, LS 그룹의 LS 네트워크스인데 LS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네, 지금 3,600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네, 그렇죠. 그렇죠? 3,600억. 그 올라서 3,600억인 거예요. 안 올랐으면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상한가니까 빼보면 되겠죠. 오늘 그 전에도 상한가였고요. 네, 요즘 그 전에도 상한가였어요. 네, 4거래일 연속 오르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가 두 번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 회사는 네. 시가총액이 1,000억대예요. 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아무나 돈 때려 부으면 올리는 종목이에요. 그런가요? 시가총액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LS 네트워크스가 원래 하루 거래 대금 보시면 하루 거래 대금이 8,700만 원인 회사입니다. 네, 하루 거래 대금 8,700만 원이면요. 제 통장 잔고 10분의 1만 싸도 상한가요. 진짜로.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금액이 그래서 크지 이제 않으니까.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여러분 이거 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시장 정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순위 분석에서 오늘 특징주도 보면은 사실 네. 뭐 우신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신 시스템 상한가 갔어요 오늘. 자 우신 시스템 자 시가총액 1,007억 그것도 올라서 1,007억 올랐죠. 오늘 안 올랐을 때는 시가총액 얼마였을까요? 몇백억짜리 회사예요. 네, 몇백억짜리 하루 거래 대금 1억 2억 하는 회사입니다. 네. 크지 한마디로 않네요 금액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몇 개 사람들이 네. 작정하고 들어올리면 다 상한가 말아요. 이런 종목은. 그럴 수 있겠네요. 저한테 한 몇 억 주고 음. 노력을 하라 그러면 제가 이거 상한가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물론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그렇죠. 통정매매 형식을 빌리면은 네. 상한가만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음.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게 상승한 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007억이면요 진짜 여러분 그 거의 꼴찌에서 거의 한 5% 안에 드는 회사예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작은 편인 거네요, 그렇죠? 작은 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정말 코딱지만 회사인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상한가에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올리고요. 이런 거는 그냥 상한가 올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기 딱 좋고요. 여러분 이런 걸로 장난쳐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터진 게 뭐냐면 네. 그 사태 터졌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떤 이렇게 CFD 사태가 터졌잖아요. CFD 사태도 뭐냐면 음. 이렇게 거래 안 되는 종목을 주구장창 올린 거예요. 거? 그러다가 물량 한 번에 쭉 나와버리니까 대폭 나간 거예요. 그쵸. 네, 그게 주가 조작하는 팀 애들이 음. 이거를 실제 주가 조작하는 팀 애들이 조그만 자금 가지고 계속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을 거래 없는 종목을 올려서 그 다음에 이거를 거래 없는 종목 올리는데 대주주가 이거 물량을 조금만 팔아버리니까 바로 하한가 맞아버리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걸로 수익 내는 건 실력도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한번 수익률표 한번 리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률을 좀 리뷰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 오늘 수익률 안 좋아요. 오늘요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제 뭐 오늘. 장은 뭐 사실 2차전지 빠지면 빠져서 좋긴 한데 음, 보시면 아시지만 2차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비가 내리고 있죠. 그쵸. 예. 파란 비가 지금 예, 너무 저는 이렇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비 내리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은 또 안 좋은데 좋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까 누가 추격하래요? 추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하나솔루션하고 이제 LX 세미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이 두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저는 참 요즘 장이 희한한 게 음, 하나솔루션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솔루션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성과가. 성과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쭉 밀어버렸고요. 네. 오늘 많이 그리고 밀렸죠. 예, 수익이 신재생 에너지 수익이 292% 증가를 했는데도 음, 자, 그다음에 또 LX 세미콘은 사실 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네. 펜리스 한국 펜리스 회사 중에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LX 세미콘은. 근데 펜리스 반도체를 설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실적이 그래서 오늘 폭락할 거라고 좀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안 좋았고 근데 저는 LX 세미콘이랑 하나솔루션에 대한 미래는 좋게는 봐요. 네. 또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애플 쪽 이번에 새로 뚫었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네, 애플의 아이패드나 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손잡아서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있으면 이거 음. 분명히 주가가 오를 좀 것 많이 같다. 갈 가능성도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애플 실적까지는 한번 생각해보자. 애플이 시적 발표했는데 시적 발표를 할 때 보통 시점만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발표하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애플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LX세미콘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네. LX 그때- 세미콘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사실 그냥 공원 이 두 종목이 좀 타격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네. 도대체 이 이수페타시스는 자 정말- 오늘 2차 전지가 다 박살나는데도 이수페타시스는 살아남았어요 지금. 나는 2차 전지가 아니지롱 하면서 이제 오늘 버틴 거예요. 요즘 제일 놀라운 심지어 종목인 것 오늘 같아요. 급등도 했어요. 급등 한번 보여줬어요. 급등 음. 보여줬는데 10% 넘게 급등 한번 했다가 밀렸는데 아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쉽게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뭐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아이고, 블레스 유. 네, 괜찮아요. 최근에 제가 HD 현대인프라코를 네. HD 현대인프라코를 제가 이날 오. 7월 25일 날 매도했어요. 아, 빨간 양봉 있을 때요. 네. 하루만 늦었으면 저 큰일 났네. 날아갈 뻔했어요. 파랗게 네. 시퍼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HD 현대인프라코를 수익으로 근데 HD 현대인프라코는 실적 잘 나왔는데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 이걸 셀온이라고 하거든요. 셀온. 그러니까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뉴스가 그때? 떴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차익실현 빌미로 작용해서 그쵸. 쭉 밀어버린 걸 셀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 셀온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요거 다행히 매도 잘해서 그나마 좀 그렇지 이번 주는 사실 좀 쉬운 장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제가 뒤늦게 들어간 것도 좀 저도 몇 개 들어가긴 했는데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또 워낙 많이 밀려서 네, 많이 밀려서 그래서 그렇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2차 전지 저희는 약간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이런 그쵸, 것도 좀 2차 보고 전지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 카드는 QR코드가 있고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제가 주식 초보자들과 중급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본부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초보자의 질문입니다. 네, 요즘 정말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양극재와 음극재는 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양극재 이거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이 내용을 뭐 다시 한번 또 뭐 리바이벌 복습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거기 복습적으로.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자료를 하도 많이 뭘 만들어 놔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양극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2차 전지가 도대체 뭔지랑 2차 전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 2차 전지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여기 딱 있네요. 딱 있네. 자료가 마침 또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팍승재 TV 수익 신호등에서 제가 썼던 자료인데 자, 2차 전지란 1차 전지가 아니면 2차 전지예요. 1차 전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전지 아닌가요? 전지? 상용되고 있는 전지? 건전지. 건전지. 예, 그냥 충전이 안 되는 그쵸? 한 번 방전되면 끝나는 음. 그거를 1차 전지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비추로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만든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도 상당히 주가가 좋고. 자, 2차 전지, 1차 전지가 아니면 2차 전지예요. 예. 2차 전지 사용처를 보면은 충전을 요하는 모든 배터리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전기차만 얘기해서 그렇지 노트북,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이 2차 전지 활용도가 왜 이렇게 많아지냐면 네. 로봇이 있죠. 그쵸? 로봇 이동한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동을 뭐 이렇게 코드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 선 늘려가지고 이동할 거예요? 무선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력을 어디서 땡겨오죠? 안에 전력은 2차 전지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냥 거의 모든 게 다 2차 전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면. 그다음에 UAM도 보세요. UAM도 뭐 안 그래도 탄소 많아 죽겠는데 탄소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UAM 도시항공교통 한다고 하는데 도시항공교통 만들 때 여러분 그 내연기관으로 만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연기관 안 만들어요. 그쵸. 무조건 2차 전지로 만들어요. 그럼 앞으로 2차 전지 활용은 엄청나고요. 그냥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어요. 간단하게만 보세요.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 그쵸. 저도 맨날 그것도 2차 전지예요. 안에 들고 2차 전지가 다니는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마어마하겠어요. 더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야 되냐? 2차 전지에는 네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소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극재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음극재가 있고 세 번째는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의 4대 소재가 있어요. 특히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를 만들 때 네. 원가의 35에서 40%를 차지해요. 가장 큰 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네요. 네. 그리고 음극재는 15에서 20% 차지하고 전해질이 15에서 20%, 분리막이 5에서 15% 이렇게 차지하는데 여기 분리막은 사실 향후 이 분리막은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고체 배터리가 되면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액체거든요. 근데 고체 배터리가 되면 이 분리막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이 분리막이 필요한 존재한 이유는 양극재, 음극재가 섞이면은 터지니까 안 터지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막인데 이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가 고체가 되면 할 필요가 없죠. 그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분리막은 향후에 한 5에서 10년 뒤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관련 종목들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분리막이 꼭 여기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데 쓰는데 네. 최근에 이쪽 수요가 엄청 많죠. 그리고 좀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의 배터리 작용 원리를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종목이 갈려요. 그렇죠. 양극재 회사가 있고
음극재 회사가 음극재 회사가 있고 전해질 회사가 있고 분리막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네 가지, 물론 이 네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양극재를 나누는 알루미늄 박이라는 게 있고요. 음극재를 나누는 구리박이 있어요. 오. 동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뭐 각종 소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각종 소재들을 만드는 데가 다 다르고 다 하는 데가 다 다르고, 그래서 어디 회사가 어디가 괜찮은지는 확인을 다 해봐야 돼요. 어디가 좋다는 거는. 자,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의 작용 원리를 보시면 네.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이온화하여 이온화해서 리튬 이온과 음.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면 충전, 음극에 있는 리튬이 전자와 함께 양극으로 이동하면 방전, 전자 이동으로 이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꼭 양극에 있는 게 이동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뭔 말인지. 쉽게 설명 좀 어렵다. 해주세요. 어려워요. 이 그림이에요. 음. 이 그림은요. 네. 삼성 SDI를 참고했습니다. 오. 삼성 SDI가 이거 많이 쓰라고 좋습니다. 많이 배포해 놓은 자료예요. 딱. 자, 보시면은 이게 분리막이 쫙 있죠. 그리고 이 전해액이 여기 있습니다. 이온을 원활하게 이동하게 돕는 매개체예요. 그리고 이 양극이 여기 있고 음극이 여기 있어요. 예. 양극은 리튬이온 소스로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고요.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이온화해서 이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면, 그러니까 요게 리튬이온이 여기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리튬이온이 이제 리튬이온과 전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섞여가지고. 네. 얘가 이쪽으로 쭉 가면 충전이고 예. 양극에서 얘가 일로 가면 방전. 방전. 그러니까 충전을 할 때는 얘가 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되게 쉽네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충전이 다 끝나면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막 쓰겠죠. 네. 쓰면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 충전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죠. 당연하죠. 충전하면서 방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충전하면서 뭐 계속 쓰고 있어요. 사용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가 사실은 지금 리튬 이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 이온이 좀 중요한 건데, 리튬 이온도 뭐 다양합니다. 리튬 어떤 리튬을 쓰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각 소재들마다 어디서 만드는지랑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기업이 나뉘겠죠. 그 양극과 음극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원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럼 양극과 음극이 뭐가 어떤 금속과 소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양극재는요. 양극재는 일단 맨 처음에 니켈이 필요합니다. 니켈. 망간. 망간. 금속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금속을 얘기 드립니다.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인산, 철 이렇게 써요. 양극재로. 대표적인 양극재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양극재도 각각 이 금속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쵸. 각 기능이 있겠죠. 네. 니켈은 높은 용량을 의미합니다. 즉 니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용량이 많아지겠죠. 네, 그럼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따지면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엄청난 기술력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망간이 많을수록 열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네.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들이.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 전기차는 화재가 제일 무서운 거니까. 무섭죠. 그리고 망간이 좀 싸요. 코발트. 이거는 배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다 정말 중요한 것들만. 근데 이 코발트가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코발트가 왜 비싸냐? 원가가 비싸군요. 왜 비싼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코발트가 나는 나라가 거의 몇 개 없어요. 몇 개국이 몇 개 없는데 공급이 많이 없어서 비싸구나. 아니 그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나라가 잘 공급해 주면 되는데 잘 안 주나요? 나라 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알려주세요. 콩고. 콩고요? 딱 들어봐도 뭔가 이 나라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 콩고 이런 데니까 네. 물론 콩고가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럼 좋잖아요. 맨날
맨날 내전 나고 맨날 쿠데타 나고 비쌀 수밖에 없네요. 뭐 좀 코발트는. 캐볼라 그러면 뭐 쿠데타 나서 멈추고 뭐 좀 캐볼라면 내전 나고 아, 아주 어렵다. 그냥 이게 그냥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죠. 콩고밖에 코발트가. 없나요? 거의 대부분 콩고. 대부분 콩고. 예, 그리고 비쌀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자, 알루미늄 수명 및 물질의 특성을 개선해 줍니다. 자, 알루미늄. 수명 코발트 대신 알루미늄이 들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자, 수명이 더 긴다는 얘기인가요? 예. 코발트가? 코발트가 훨씬 더 좋죠. 아, 좋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그다음 인산철 특별한 게 없죠? 음. 우리나라 잘 안 해요, 이거. 이건 잘 안 써요. 자, 네. 그럼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알죠. 알죠. 원소기호라고 원소기호라고 부릅니다. 원소기호라고 해요. 원소기호. 네, 원소기호라고 부르고요. 본 적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리튬, 음. N이 망간, 음. Fe가 철, 음. CO가 코발트, 음. NI가 니켈, 네. Al이 알루미늄. 자, 여러분 원소기호 표를 공부하셔야 돼요. 쉽지 공부하셔야 않다. 돼요. 공부하면 좋죠 뭐. 공부하면 여러분 안 좋습니까? 전 공부하면 너무 재밌던데.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 감동이 너무 좋아요. 수익을 얻으려면 공부해야죠. 자, 그 양극재로 배터리를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음. 분리할 수 있냐? 삼원계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사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양극재를 이걸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음. 자,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수산화튬이 들어가요. 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주로 하는 거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고 수산화튬 여기 알루미늄도 들어갑니다. 자, LFP 배터리는 인산, 철, 산산리튬이 들어가요. 오. 근데- 아까 봤던 거는 삼원계 배터리를 봤던 거군요. 그쵸. 오.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는 장단점이 확연히 나뉩니다. 자. 장점은 삼원계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길어요. 길고. 예. 근데 LFP 배터리의 장점은 화재가 잘 안 납니다. 안전하다. 예,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성이 뛰어난데 음.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주로 많이 만들어요. 오. 화재가 잘 안 나야 되는데 아. 잘 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면 뭐든 다 이상해. 참 희한하죠. 이거 원래 안 나야 되거든요. 맨날 나요, 안전하다고 맨날. 샀는데 LFP를 이 중국이 테슬라 비난한다. 테슬라에서 배터리에서 불났다 그러면 다 LFP 중국 거예요. 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오. 하여튼 중국은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뭘 만지면 그게 다 쪽박이 되는 나라. 아이러니하네요. 예, 정말 대단한 나라고요. 일단 단점, 단점은 이 삼원계 배터리 단점은 가격이 비싸요. 뭐에 기인이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켈도 비싸고 그 다음에 코발트도 비싸잖아요. 비싸고 일단 비싸요. 원가가 비싸네. 네. 원재료가. 대신 단점이 그리고 안정성이 좀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날 확률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요거는 근데 많이 잡았어요. 이 안전성. 네. 안전성 이제 거의 많이 잡은 상태거든요. LFP 배터리의 단점은 주행 거리가 짧아요. 왜 짧겠습니까? 무거워서. 무거워서. 예. 무거워서 짧은 겁니다. 어. 무거워서 짧은데요. 이 무거워서 짧은 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 무거우면 어차피 멀리 못 가요. 그쵸? 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죠. 태생적으로. 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기차가 공차 중량이 엄청 무거운 거? 무겁나요? 네, 무겁습니다. 밀어보질 않아서. 예, 그 밀어보진 않았지만 어. 미국에서는 건물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주차 타고 가. 어머. 진짜 무겁네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 이제 여러분 그만큼 전기차로 가기 위한 난관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걸 다 지금 예전의 건설 설계로는 전기차가 60에서 70%만 넘어가도 주차 타워들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왜 공차가 보통 2톤이 넘어가니까 다 2톤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조그만 차가 2톤이 넘어가요. 여러분 배터리 그 충전되는 배터리 있죠? 네. 들어보세요. 엄청 무거워요. 아 정말요? 네, 무거워요. 배터리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다니까요. 여러분 맞다. 그 스마트폰 배터리 그 휴대용 충전기 있죠? 네.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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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 개 있으면 정말 무거워요. 자, 그리고 주행 거리는 한
요즘 이게 5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700까지 늘어났어요. 좋네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것도 늘어났어요. 이게 짧은 주행거리여야 되는데 이게 한 400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무겁지만 네. 400까지는 간다. 이 중국도 대단해. 중국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자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BMW, 포르쉐 등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CATL, 비아드 등 중국 완성차로는 테슬라가 주로 LFP 배터리를 하고 있어요. 자, 3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BMW, 포르쉐 일단 어, 뭐가 느껴지세요? 고급스럽고 독일차죠. 고급스럽죠. 독일 차라고 꼭 쓰는 건 아닌데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많이 써요. 3원계 스텔란티스부터 해가지고 유럽의 차들이 차 브랜드 메이커들이 많이 쓰고 포드, GM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3원계 배터리를. LFP 배터리는요 테슬라가 죽어라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할까요? 싸니까. 테슬라 싸구려예요 여러분. 테슬라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구려를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로. 또 시장에서는 전기차 점유율이 네. 훨씬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차가 싸구려기 때문에 여러분 테슬라 중에 테슬라 모델 혹시 테슬라 차 잘 아세요 혹시? 저도 차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테슬라 모델 알긴 알아요. 자 보시면 테슬라 모델이 뭐가 있죠? 모델 Y. 모델 S 그 다음 모델 3 그 다음에 모델 X 그 다음에 모델 2도 있지 않나? 모델 Y죠. 예. 이걸 다 합치면 여러분 무슨 글씨가 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 합치면요? 예, 섹시예요, 섹시. 왜냐면 이 3이 이렇게 하면 이거든요. 네, 실제로 나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예쁘네요.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 섹시라는 그 단어를 그 모델로 만든 거예요. 다 이름 붙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고가냐면 모델 S랑 X가 고가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를 써요. 모델 3와 모델 Y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씁니다. 쓰고 SX가 네. 근데 고급 버전이. 이 고급 버전 비싼 거 찾는. 3원계 배터리. 네, 3원계 배터리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싼 차가. 여러분 싼 거는 제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지만 중국 배터리 지금 여러분 모델 3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지금 중국의 위험하네요. 쓰레기 배터리를 열심히 타고 좋다고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 배터리는 좀 기본적으로 일단 3원계 배터리 비싸고요. 자, 이 향후 미래 전망은 어떠냐? 원래 이 3원계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전망이 좋아요. 왜냐? 왜요? 한계가 점점 없거든요. 이게. 연구 LFP 계속해서. 배터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절대 주행거리 500km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더 무겁게 만들면, 더 크게 만들면. 더 크게. 네,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3원계 배터리는 900km도 가능해요. 최대 900에서 1000km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전망이 아주 좋은 차가 바로 3원계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LFP 배터리는 전망은 안 좋은데 그럼 LFP 배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네요?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지금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은 중국한테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중국 거 안 쓸 거야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한 얘기는 달라요. 우리 중국 거 더 쓸 건데. 기업들도 달라요. 테슬라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네. 왜 테슬라가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전기차 추격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렇죠. 현대에서도 나오고.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중국 거를 많이 사용할 수 중국계 있게 싸구려니까. 없다. 싸구려니까. 여러분 싸구려 잘 타시고 일단.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과연 이 각각의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각각 국내 기업들도 있잖아요. 관련된 국내 아 근데 기업들.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네, 예, 다음 질문을 안 하더라도 이걸 한 방에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완벽히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완벽하게 이해가 음. 되실 거고. 자 근데 미래는 그런데 결국 LFP 배터리가 점점 점유율이 늘리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중국이 더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서워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일로 가요. 원가 절감이 또 지금 점유율 싸움 하려고. 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네.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3원계 배터리를 쓸지 LFP 배터리를 쓸지. 음. 메르세데스 벤츠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고급스러우니까 네. 3원계 배터리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LFP 배터리로 갔어요. 갔어요? 네.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EQ 시리즈 있죠? 네, 전기차. 싹 다 중국 배터리. 아 정말요? 네. 뭐 벤츠의 선택을 뭐 저희가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회사가 다임러라는 회사거든요. 이 음. 다임러가 음. 최대 주주가 음. 중국의 길리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예요. 벤츠가. 애초에 중국이 대주주예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여러분 벤츠 사고 좋아하지 마세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진짜 몰랐네요.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물론 전체 지분을 다 합치면 독일 지분이 한 50%는 돼요. 최대 주주가 경영권방을 할 수 있는데 네. 최대 주주 하나로 따지면은 중국의 중국이. 길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LFP 배터리를 그리고 폭스바겐은 네. 폭스바겐 차들 아우디 그다음 아우디 하면 이트론이 현재 지금 전기차로 나와 있죠. 폭스바겐 ID 시리즈 있잖아요. 네. 이 전기차 시리즈. 폭스바겐과 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이 산하들은 포르쉐를 제외하고 전부 다 어디를 쓰는 줄 아세요? LFP. 네. 그랬구나.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다 LFP.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폭스바겐은 한국의 배터리가 너무 세다. 세다고.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를 다 먹을 것 같다. 음. 우리가 한국의 배터리를 써버리면 네. 한국이 시장 마켓 쉐어가 전 세계의 배터리를 장악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역전된다 주객이. 자동차 회사가 한국차로 갑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배터리 회사가 갑이 된다. 그럴 수 있죠.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다 갑이 되니까 자기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억지로 이걸 쓴다는 논리예요. 그렇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 하고 비하인드 있어요. 스토리가 있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폭스바겐은 우리는 배터리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라고 그랬죠. 해서 LFP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국 회사하고 같이 만들고 있어요. 합작해가지고.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이. 자, 그걸 듣고 BMW가 웃었죠. BMW가 네. 그걸 보고 너네가 뭘 만든다고? 야, 너네가 배터리 만든다고? 배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야, 한국 거나 써 임마. 그래서 BMW가 한국 거를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삼성과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BMW. 그룹 전체 관용차를요. 네. 싹 다 BMW 그 i7 다 바꿔버렸어요. 현대차 그 EQ9 100 그거 다 없애버리고 현대차 정말 배시당했어요. 끈끈한 우정이네요. 근데 BMW는 생각한 거죠. 니네가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질 줄 아냐? 그냥 이거 쓰는 게 더 비용이 덜 들어. 또 폭스바겐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냐? 폭스바겐 아우디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자기들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죠. 이게 다 지금까지 현재 중고 쓰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자기들이 자체 생산한다고 했는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중국 회사들하고 같이 합작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수율이 안 나가지고 BMW가 엄청 웃고 있어. 에라이 바보들. 야, 너 지금 뭐하냐 너네 지금. 그래서 폭스바겐 아우디가 점유율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딱 길가만 봐도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 BMW로 프로젝트가 많긴 하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판매량도 지금 아우디는 거의 지금 미니한테 밀려요. 아 진짜요? 미니한테도 밀려요. 지금. 실제로 아우디가 언젠가부터 많이 안 보이기 시작하긴 했어요. 음. 그리고 포르쉐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긴 한데 우리까지 쫙 중국 걸 쓰면 좀 우리 좀 너무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포르쉐 명색이 포르쉐인데 포르쉐는 전기차인데 좀 우리가 중국 걸 쓰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포르쉐는 우리나라 거 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보면 이제 이 삼원계 배터리를 좀 더 알아보면은 삼원계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하면 용량은 작고 에너지 밀도 높고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수명이 길고 가격 경쟁력은 확 떨어지죠. 비싸니까. 예.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아주 안정적이 돼요. 이 NCM인데 이걸 NCM이라고 하는데 지금 NCM이 몇 대 몇 가지 나왔냐면 이거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이 이걸 에코프로 BM이 하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쭉 얘기 드리는데 네. 이 에코프로 BM 이 삼원계 배터리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는 다 삼원계 배터리예요. 자, 첫 번째 에코프로 BM, 두 번째 LNF, 세 번째 포스코 퓨처엠, 네 번째 LG화학인데 이 네 회사가 삼원계 배터리 전 세계 1위에서 4위입니다.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전 세계에서 뭐라 그러냐?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싹 잡고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회사가 나도 껴줘. 그리고 우리 독수리 오용제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막내가 어딘가? 코스모 신소재. 아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가 이제 양극재라는 회사. 자, 근데 이제 양극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를 하는데 NCM, NCA를 왔다 갔다 합니다 회사들이. 근데 NCM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에코프로 BM이에요.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계속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NCA는 약간 좀 불안정하거든요. 에너지 밀도 높고 용량 좋은데 네. 약간 안정성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은 조금 높고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NCA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면도 있지만 용량 같은 게 한계가 좀 보여요 이제는. 근데 NCM은 여러분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얘기하고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NCM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에코프로가 주력이 8:1:1입니다. 8대 1대 1. 네, 8:1:1이 지금 주력이에요. 네. 근데 그 니켈을 8이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량을 높이. 그래서 용량이 더 올라갔죠.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최근 양산을 뭘로 하고 있냐? 9반까지 했어요. 니켈 9, 코발트 반, 망간 반. 그러면 더 좋아진 거네요. 용량 올라갔고 수명이 또 나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은 조금 더 올라갔죠. 코발트를 덜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정성도 그대로 거의 유지했고. 그래서 지금 이 기술력이 거의 넘사벽 기술이라서. 에코프로 BM이.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기가 좀 힘든 회사들이 주로 하는 게 NCA인데 포스코 퓨처엠 후발주자였거든요. 후발주자인데 지금 마켓시어는 1위입니다. NCA에서. 네, NC 아니요 삼원계에서. 삼원계에서 양극재 전체 마켓시어 1위예요. 에코프로 BM보다 더. 에코프로 일단 비싸죠. 일단 고품질이라. 그러니까. 예. 포스코 그래서. 퓨처엠은 후발주자인데 양으로 승부했죠. 양으로 승부해서 지금 뭐 양으로 승부한 상태고. 그 다음 이제 리튬 인산철인데 네. 용량 에너지 밀도 거의 쓰레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냥 완전 대신 안정성, 수명, 가격이 높은데 안정성이 중국이 만들면 안정성이 요만큼 떨어져요 또. 네. 저 우리나라는 LFP 뭐 만드나요? 만들기 쉬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LFP 만들겠다고 작정하잖아요. 무조건 만들어요 다. 금방 만들어요. 위험하니까. 아니,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야 LFP가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삼원계 배터리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중국이 만들면 이 그래서 중국이 안정성이 만들어서 안정성이 높은 LFP가 LFP마저도 맞네요. 화재가 난다고. 네, 근데 그쵸, 문제는 이 LFP가 뭐가 문제냐? 네. 이 LFP가 뭐가 문제냐? 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안 나와요. 중국이랑 붙으면 가격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은 가격으로 이길 수 그래서 우리나라 LFP를 안 하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자,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좀 간단하게 분류해봤는데 저 뒤에 시간 또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시간이 네. 많지가 않아요. 음극재라는 건 뭐냐면요. 음. 음극재 역시 마찬가지로 음극재도 다양한 거 있습니다. 근데 흑연을 주로 많이 써요. 흑연. 흑연, 근데 이 연필에 들어가는. 네. 근데 이 흑연이 음. 중국에서 많이 땡겨오는데 어.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서 땡겨오지 마.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흑연을 다양하게 좀 땡겨오려고 다른 지금, 나라에서. 네, 수입처를 다변하고 있고요. 이제 흑연에 맞게 못 쓰면 좀 힘들어서 여기 실리콘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흑연이 100. 그러면 여기서 실리콘 한 10 정도 넣어주는 거예요. 오. 좀 대체 물질 같이 좀 네. 근데 이 실리콘 넣어주고. 이 실리콘이 들어가면 네. 또 주행거리가 또 늘어나요. 좋네요. 네. 그런데 이게 기술력이 좀 엄청 힘들죠. 음. 우리나라가 실리콘 극재 유명한 회사가 대유전자재료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요즘 뜨진 않고 있어요. 오. 요즘 실리콘 극재 아무것도 생산하고 안 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가 뜨고 요즘, 있어요? 예. 이 회사 근데 양산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주가는 물론 많이 떨어졌겠죠 최근에. 근데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제. 얘네한테 납품을 해주는 도전제를 납품해주는 회사가 이 음극재 도전제 납품하는 회사가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이오 알죠. 이 제이오가 역시 그 관련된 회사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로 또 있자면 뭐냐면 이 제이오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방송에서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극재 관련해서 중국의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BT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가 전체 1위에요. 전체. 실리콘 음극재. 오. 근데 중국한테 지금 약간 음극재는 좀 밀리고 있어요. 좀 밀리고 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본 흑연을 하는 회사 네. 실리콘 음극재 말고 기본 음극재만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알죠. 퓨처엠은 음극재, 양극재를 둘 다 하고 있어요. 둘 다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더 주력 사업인가요? 원래 음극재가 전 세계 탑이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근데 양극재가 돈이 되겠다 해서 양극재까지 진출을 했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군요. 이거 말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포스코 퓨처엠 전구체도 하고 뭐 그 양극재는 또 기본 물질인 전구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구체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보통은 이 에코프로가 전구체를 하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해요. 그 원료는 에코프로가 하고 네. 그 양극재 시험 만드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하고 BM으로.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구체, 양극재를 동시에 하고요. 하여튼 이게 다 해요. 그 다음에 LNF도 이번에 전구체를 공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구체를 외부에서 다 사다 썼는데 LNF는 공장 만들려고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LG화학도 LG화학은 전구체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구체 자체적으로 하는데 요 또 전구체만 만든 또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2차전지 끝도 없어요. 아직 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음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 배터리 그 양극재에 따른 분류를 했잖아요. 그럼 이 다음 뭐가 남았냐면 그 배터리 규격별 분류가 또 있어요. 원통형이냐 파우치형이냐 각형이냐. 정말 공부할 게 많네요.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또 있겠죠. 네, 원통형 관련주가 그런 것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서 꼭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워낙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고요. 기본 카메라 켜시고 들어오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중심으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